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의 맛뿐만이 아니라 또 술의 맛과 차의 맛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소현재 다주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홍소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차뿐만 아니라 술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건데요. 차, 술 되게 다른 듯한데요. 오늘 천년학이라는 영화 속에 술과 차 두 개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영화를 네. 선택을 하라 그래서 네. 너무 한국적이고 네. 또 우리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를 네. 제가 선택을 했는데 천년학인데 네. 그래서 천년학을 다시 보게 됐죠. 다시 아. 보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찻잔이 좀 차 마시는 찻자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용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집중 그 몇 컷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차보다는 훨씬 예. 그 시대적으로도 남도 쪽이고 네. 또 소리를 하는 문화고 예. 그래서 이제 술자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 우리 술의 그래서? 이야기, 차의 이야기, 소리의 네. 이야기, 한국적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올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다 주제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조금 들어가 보죠. 네. 저는 차와 술을 애호하는 네. 소현재 다주문화연구소장 홍소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로 보는 차의 맛은 천년학입니다. 천년학은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예요. 2007년도에 개봉한 100번째 영화인데 네. 100번째라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진짜 영화, 한 감독이 한두 편 만들기도 힘든데 100이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막 상업성 있는 영화보다는 어떤 예술성 있는 영화, 또 그거를 취향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100개를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 천년학을 보면서 임권택 감독님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한 50편까지는 헐리우드 영화를 모델링을 해서 했대요. 그래서 62년도에 처음 영화를 찍기 시작하셔서 한 10년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1년에 5편씩 찍었대요. 굉장하시네요. 1년에 5편.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1년에 5편 나오는 영화가 어땠겠느냐. 그래서 본인의 영화를 굉장히 보시는 걸 싫어하신대요. 그래갖고 그날 본인의 영화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헐리우드만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래요. 내가 이렇게 돼서 끝은 어디지? 이러면서 한국적이고 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국적인 걸 찾으셔서 저렇게 훌륭한 진짜 이 동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감독님께 맛있는 밥이랑 차랑 술이랑 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영화로 보는 차의 맛의 프로그램을 해준 우리 김세린 선생님한테도 굉장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이 영화 천년학을 보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로 요즘에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얘기에서 뭔가 느낌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영화. 그런 영화. 그러면서 뭔가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영화를 찍으시면서 예술 영화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학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문화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또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 천년학의 원작자는 이청준
그 선생님이신데요. 같이 남도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 뭐 장흥 이런 쪽 분들이신데 이청준 이 선생님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 현대문학에서 굉장히 한 별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폐암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 남도 사람이라는 그 세 편이 있어요. 서편제, 소리의 빛, 선악동 나그네 네. 그 연재되는 세 권의 책에서 서편제 보셨죠? 네, 유명하죠. 네네. 그 서편제에는 서편제와 소리의 빛을 그 가미한 거고 이 선악동 나그네라는 것을 원작으로 두고 천년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말 그냥 천년학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거장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임금택 감독님하고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서편제 또 축제는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화됐죠. 네네, 영화인데 예. 이게 지금 영화화된 거를 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제, 축제, 근데 축제는 장례 문화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저도 감동 깊게 본 너무 영화예요. 감동 깊습니다. 네네. 그리고 밀양은 이창독 감독이 하신 거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대표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으신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은 정일성 선생님이라고 너무 젊으신 노익장이신데 192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나? 다 되셨나? 네. 89세시네요. 89세신데 아니다. 29년생. 계산 되게 못하겠습니다. 네, 되게 그러니까 임건택 감독님은 네. 36년생이세요. 86세세요. 네. 그러니까 90이 넘으셨네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두 분은 81년 만다라라는 영화 있죠. 네. 그 뭐예요? 그 만다라는 세속적인 그 행태의 스님을 그린 영화인데 그때 만난 이후로 계속 두 분이서 평생의 파트너로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감독은 천년학이 한국 영화잖아요. 네. 한국 영화고 한국적인 삶이고 또 천년학 안에는 판소리 듣고 이런데 양방원이라는 음악 감독을 뒀는데요. 너무 유명하신 감독님이시죠. 너무 그렇죠. 근데 저는 세계적인 감독님이시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네. 이번에 알았는데 젊은 친구들도 팬이 아주 그리고 전 되게 젊은 많죠. 분인 줄 알았더니 60년생이에요. 그럼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제1교포 2세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셨던 굉장히 분이고 멋있으세요. 네. 네. 잘생겼죠 또. 응? 그런데 평창 올림픽에 개막식과 네, 폐막식을 음악 감독, 네. 공동 음악 감독을 하셨고 이분이 유명한 게 무국적 음악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처음에 호아마트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임 감독님이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가셔서 그걸 감동 있게 보고 부탁을 했어요. 천년학을. 그래서 이렇게 한국적인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멋진 만남을 이뤄서 작가 이제 그 세팅 그 촬영하는 데 가고 배우들과 친하면서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긴가요? 저는 이렇게 언저리를 알아야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중요한 제가 이제 행복하게 그 천년학을 공부했던 감독 임건택에 대해서 해봤더니 득템을 한 거예요. 뭐를 했냐면 임건택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녹차의 중력이에요.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렇죠. 녹차의 중력. 네. 제가 이번에 한숨을 알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차인들이 옛날에 그렇게 무궁무진한 우리의 그 차의 역사가 있었는데 잠시 멈췄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차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만 놔도 차라고 하는 걸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제목에 녹차의 중력을 임건택 감독의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녹차의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두 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우리나라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신 정성일 그 평론가가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건데 녹차의 중력이란 그래서
왜 녹차의 중력일까? 중력은 알죠. 끌어당기는 네네, 힘, 끌어당기는 내가 거. 서 있는 힘, 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 평론가 정성일의 시선으로 임권택 감독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두 번째는 두 편을 찍으셨더라고요. 102번째 구름이라고 그래서 2015년에 된 화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그 영화도 임권택 감독님의 102번째 영화예요. 그 영화를 찍는 과정을 영화 속에서 감독님을 보는 거죠. 잠깐 또 정성일 평론가를 얘기를 하자면 예. 정성일 평론가는 27살 때 임권택 감독을 만나서 임권택 감독님에 대한 대단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83년도에 한국 문학의 그 영화 이야기에서 임권택 감독 얘기를 했고 임권택이 임권택을 말하다라는 그 1200페이지 달하는 인터뷰 자료를 갖고 굉장하네요. 또 책을 하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그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임권택 감독님을 찍어서 102개의 102개의 작품을 모두 지금 평론하고 있는 중인데 반 정도 하셨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평론가들은 그 감독을 하나씩 찍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내 감독이 우리 그 정성일 평론가한테는 임권택 감독이 되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거장을 잘 찍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네. 선견 지명이 있던 예. 훌륭한 작가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녹차의 중력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네. 첫 장면인데 이 장면이 첫 씬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그 한쪽 연세가 드셔갖고 한쪽이 약간 불편하신 손을 갖고서 한 손을 저렇게 올려놓으시고 한 손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뭐 좀 안 좋으신가? 그런데 원래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선비다법을 하듯이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 녹차라는 그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임 감독님은 항상 사람이 오면은 손수 차를 끓여주신대요. 차를 우려주신대요. 그 이제 정성일 감독 평론가 표현에 의하면 차를 끓여주신다 해서 저도 끓여주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래서 임권택 감독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서는 녹차를 우린다. 녹차를 우린다. 그다음 시간을 기다린다. 그 시간을 또 선물해 준다. 이렇게 평론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녹차를 좋아하시고 또 본인의 손님들께 그 녹차의 향을 선물을 하시고 또 그런 차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시니까 그 영화 안에서도 차의 향이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어떤 면이요?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데 정말 차 얘기만으로는 영화가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만나 뵈면 꼭 좀 차 영화를 만드셔도 네네 좋지 이렇게 않을까. 차를 즐기시고 근데 차를 마시신 건 아까 말씀드렸던 81년 만다라를 찍을 때 서남사 주지스님이 선물을 해주셨대요. 차를 선물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차를 선물해 주신대요. 아마 지어 스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시는데 이 감독님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투명한 사람 그 모습이 그 녹차를 우리는 장면에서 서재 앞에서 우리시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걸 또 정성일 평론가도 생각을 하면서 관객하고 만남이 그런 진솔한 만남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네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으셨을 텐데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녹차의 중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년학의 줄거리로 들어가면요. 제목에서 학은 학과 두루미 아세요?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학이 두루미과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학은 우리가 예절 공부를 많이 해서 학창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학창이 공부하는 학자들, 선비들이 있는 이럴 때 하는 독보에 선비들이 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자태가 우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천년학에서 그 공간 배경이 되는 동네 이름이 선학동이에요. 선학동. 신선선자의 학학자의 이제 동네동인데 선학동인데 학을 선학이라고도 부르고 선금이라고도 부른대요. 선금. 신선의 짐승이다. 그러면서 학이 갖고 있는 어떤 고고함, 그 다음에 그 어떤 지조, 그 다음에 영물, 천년을 살 수 있는 영물로 봤기 때문에 그 천년학을 제목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서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임권택 감독의 이제 서편제로서 우리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관객 1000만이 아닌 100만을 돌파했어요. 이게 1993년 이야기예요. 그때는 우리 지금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다 열리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단성사, 피카데리 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보는 영화로. 저도 단성사에서 봤습니다. 그쵸. 네. 나도 단성사에서 봤는데요. 네. 저도. 근데 그 영화로 인해서 굉장한 태백산맥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규제가 많아서 잠깐 네. 우리 거를 좀 알리고 싶다 해서 네. 아주 저예산으로 예술 영화를 찍으신 건데 맞아 떨어지신 거죠. 우리 한국 그때 당시에 정서. 이러고 있는. 예. 그리고 그때는 판소리를 잘 모르셨대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문화부 장관 하신 그분 네. 또 주인공이신 누구죠? 예. 그분이랑 하여튼 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예. 일으켰던 서편제를 찍었고 그래서 이제 1100번째 영화를 선택을 할 때 굉장한 이제 고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임 감독님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서편제하고는 너무 다른 아류다 이러시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남도라는 배경과 또 이청준 그 작가님의 네. 원작을 갖고서 한 거고 그리고 또 판소리를 소재로 했고 또 주인공들을 계속 이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다 아류 아니면 너무 비슷하다. 서편제의 속편이다. 예, 예. 이래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굉장한 그 기다림과 예술성이 있는 영화인데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출연진은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유봉 소리꾼이고요. 네. 실패한 소리꾼인데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오정혜 송아 역할을 네. 하는 오정혜 씨, 그다음 요즘에 좀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네, 주재현 씨, 동호 역할을 한 네. 거고요. 이야기는 선악동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여기 세팅장이 장흥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장흥하면 또 청태전. 그렇죠. 네, 청태전이 유명하죠. 유명하죠. 차로. 네, 차로. 네. 그래서 저희 선악동은 학이 앉아서 두 팔을 이렇게 날개를 쫙 피고 네. 있는 모습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폭우가 있어서 물에 비치는 햇빛, 자연 이런 데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서 소리하긴 좋은 곳이다 하는 걸 아버지 입을 빌어서 하는 거고 이 영화는 이 플래시백이라 그러나요?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기 유승용 씨 맞죠? 네네, 유승용 씨 맞습니다. 젊은 날이네요, 아주. 젊은 날인데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한결같으신 모습. 네.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술이 나오네요, 저 주전자를.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유승용 씨와 조재현 씨는 어렸을 때 송아를 두고 연적의 관계였어요. 이제 이 남매지간인데 그냥 남매로 맺은 거지. 네. 혈연 관계가 아닌 남매거든요. 친남매가 아닌.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주막집 아들인 용택이가 유승용 씨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사랑을 해요. 요즘에 저런 사랑을 하는 청년이 있을까? 순박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네. 정말 사랑을 하는 그것도 한국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든 걸 다 이제 인생에 대한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40대는 네. 훨씬 넘어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젊은 날을 회상을 하면서 하는데 처음엔 껄끄러운 사이예요. 옛날에 이제 그래 연적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 들어 누워서 이제 하룻밤 묵어가는 어떤 여인숙 개념 그런 개념인데 술 한잔 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말거리를 트는 거죠. 그래서 술이라는 매체가 첫 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차 한잔 하십시다. 해도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과 차라는 게 관계에서 좀 뭔가 트여주는 그런 소통의 최고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최고의 문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림은 이 영화 장면은 이제 어렸을 때 그 회상 속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 유봉이 하신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꼭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말을? 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인데요. 소리라는 것은 소리에는 길이 있다. 오랜 세월 광대들이 사람 사는 얘기를 소리로 내지르고 질러서 길을 낸 것이다. 소리로 길을 낸다. 그게 판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에다 북을 쳐주는 것은 네. 소리에 눈을 켜주는 거래요. 북잔당이. 북소리로 북소리로 눈을 소리에 낸다. 눈을 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 길과 눈을 찾아서 온몸으로 혼신으로 수련하고 네. 정진하고 네. 특공해야 득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면서 멋지네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를 이 후학들을 양성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다가 네. 하신 분이죠. 부모이자 선생이자 그렇죠. 정신적인 네. 지도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동호는 튀어나갑니다. 너무 그 시대에 그런 판소리 하는 게 전통을 잊고 우리 그때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보살필 힘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는 게 뭐 이런 그 술집인데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큰 상 놓고 하는 방석집 뭐 네. 이런 데서 이제 노래 불러주는 역할, 잔칫날 가서 불러주는 역할, 이런 걸로 생계를 잇다 보니까 항상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동호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가난한 거, 그다음에 누나를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혹시 누나를 키워서 데리고 살라고 저러지 않나? 그런 맹랑한 오이드 컴플렉스 의심, 같은 뭐. 의심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소리가 하는 역할이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뭐 허술한데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뭐 이런데 초라한 데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네, 힘이죠. 상황들이 경제적인 힘이 되게 문화를 씁쓸한 지키지 것 못한 같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송아가 떠난 동생을 그리다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몸살이 났는데 아버지가 한약을 지어오면서 네. 거기에다가 그 뭐 부자인가요? 부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부자라는 거는 약한 몸에 조금 넣으면 굉장한 약성을 발휘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넣으면 눈을 멀게 하는 약입니다. 근데 그걸 알았을 텐데 그걸 조금 더 해서 눈이 송아가 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부정을 하지만 전체기 얘기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득음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우리의 그 굉장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 능력이 눈에 막히면서 귀와 목소리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이제 그 연기의 힘이 글로 가면서 득음을 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나? 안타깝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끝에까지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는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할 줄 아는 게 뭐겠습니까? 북장단 치는 네. 고수죠. 그래서 이제 창극단, 유랑극단에 가면서 이제 하면서 그래도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서는 그 아버지랑 누나가 집 떠나간 상태이고 누나를 찾아서 시간 날 때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누나의 흔적을 찾아서. 네. 그러다가 힘겹게 살아가던 이제 송아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힘겹게 이제 잔치집에 가서 이제 노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막집 가서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 김영창이인 만석궁 백사 영감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송아에게도 안타깝지만 그 소실로 돼서 일단 어떤 우리가 보이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시대에 저런 자가용 각그랜저 같이 생긴 각그랜저는 아니죠. 헐때 씨가 넣는 건데 그걸 타고 노열사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몸종의 시중을 받으면서 점자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행복한 시장을 갔는데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날, 봄, 초봄이었던가 봐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날 백사 영감이 임종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소아가 그 앞에 있는 상이 있죠. 네. 그래서 저게 처음에 제가 저게 살까 술일까 그랬는데 안주가 너무 적나라하게 있더라고요. 저게 다식일까 안주일까라고 봤을 때 안주로 보면은 저게 술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찻잔하고 술잔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여기서는 같이 쓰셨더라고. 소품을 전혀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이 영화대로 그냥 비슷하게 갖고 왔습니다. 술로 차와 술을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날 백사 영감이 호사스러운 삶도 결국 떨어지는 매화처럼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이 눈 감는 모습 좀 보세요. 밖에는 악사들이 있고 안에는 예쁜
소리하는 예첩이 있고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임종을 지켜주는 친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노래는 흥타령이래요. 흥타령인데 남도의 정서와 그림을 애절하게 네. 나타낸 곡으로 네.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멋지죠. 네. 이런 절경을 두고 백사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사랑 있을 때 네네. 백사 영감이 이렇게 선물한 이 호사품들입니다. 욕심나시죠? 화려하네요. 근데 이것들을 모두 다 송화가 예. 제가 처음 천년학 이런 거 없이 봤을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저런 무력이 없이. 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모두 백사한테 받은 선물들을 네. 놓고 네. 그 다음에 곱게 싸두었던 네. 그 동생 동호가 군대 가서 네. 탄피로 깎아서 아. 만든 반지를 네. 줬거든요. 네. 그 반지만을 끼고 네. 저렇게 예쁘게 끼고 예. 그 집을 나옵니다. 네. 모든 걸 두고 그냥 나오는 그냥 거죠. 나옵니다. 나와서 고향이 제주였는데 그 유봉 아버지가 제주인 고향인 이제 엄마 아빠 없는 고아죠. 네. 그걸 데려다 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아가 그 제주에 대한 그 기억이 뭐냐면 콩 볶는 소리와 불바다가 된 그 마을을 누구 어른 등에 엎여 나온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요즘으로 보니까 그 대사 속에서 사삼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삼을 얘기해서 그 왜 사삼이 났을 때 좌익들이 네. 자익들을 그 토벌군이 소탕한다고 상간에 있는 집들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네. 그 어디서부터 3km 내에 있는 중산간 지역을 비우라는데 네. 그 집이 송아 집이 중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키려다가 우익 토벌대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참 고아가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럼요. 우리- 두고 보면은. 그럼 우리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전 제주가 정말 제주를 사랑하고 근데 제주에 대한 그 사삼을 생각하면은 마냥 너무 네.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당하게 어떤 것이 아닌 그 이념의 논리로 그 희생당한 걸로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해서 정치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송아가 그렇게 4.3 그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럼요, 소리를 고아를.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또 한때는 또 최고의 그 금은 보화를 누리고 막 호사스러운 그런 소실 예. 역할. 근데 그거를 또 다 버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그렇게 내공이. 소리를 하고 그렇죠. 그런 정말 대단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네. 그 유봉 어른이 송아를 제대로 소리라는 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78년이라고 나오는데요. 네네. 저기 그 연도가 영화에서는 송아를 찾아서 또 동호가 옵니다. 말을 해서 온 게 아니라 네. 없어지니까 혹시 제주로 가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항상 촉으로 갔네요. 이심전심이 되는 그 마음이 통하니까 네. 그렇게. 네네. 그래서 동호를 또 이제 어떤 그 술집에서 노래를 하는 송아를 찾아서 아주 허름하게 무당집이 사는데 새들어 사는 송아한테 갔더니 그 눈먼 송아가 아주 단정하게 갖춰진 세간 살림에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동호하고 합니다. 동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네. 그때 탄피를 끼고 있습니다. 탄피로 만든 반지를. 그러면서 누나 그거 끼고 있네 그랬더니 네가 잘 닦아줘야지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나는 탄피 반지를 끼고 있고 동호가 여기로 온 거는 누나 소리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중동에 네. 수로공사를 하러 네. 중동에 나간다. 그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경제 성장이 어려웠을 때 70년에 우리의 우리의 친구들이 많이들 나갔죠. 친구라기보다 젊은 분들이 예. 많이 청년들이 나갔잖아요. 네네. 외화벌이를 해온 거잖아요. 이제 그때 그 하나의 역할을 한 게 동호가 되겠죠. 네.
이게 현대사랑 같이 맞물려서 그 시대를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 영화만이 또 임권택 감독의 네. 사회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런 영화가 나왔다고 그때 생각합니다. 정서들을 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네네. 표현하는 네네. 거죠, 영화로.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주 애절하게 둘의 사랑을 하는데 전혀 요즘에 이게 흔한 세속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손 한 번 안 잡고 네. 또 혼자 누나를 놔두고 네. 밖에 가서 잘 데도 없는데 네. 나가서 잡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절제, 어. 정말 요즘에서는 볼 수 없는 정제된 사랑, 절제다. 그런 거를 우리 임 감독님이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앞이 그 다음 날 만나서 앞이 못 보는 누나를 곳곳을 다니면서 눈에 보이듯이 설명을 해줍니다. 눈이 되어주는 눈이 거네요. 되어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주를 보면 그 송아가 제주 온 지 1년 됐는데 제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는데 너 때문에 내가 제주를 다 보게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겠죠? 그럼요.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길이 험하고 하는 네. 데는 전 둘이 좋아서 껴안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름 중에 하나예요. 용눈이 네네. 오름이래요. 여기가. 제주는 오름이 참 많죠. 네. 그게 너무 멋지죠. 이 용눈이 오름에 저기 보이는 개미같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을 그린 거고요. 네. 찍은 거고 그 용눈 오름 정상에서 바다가 뭐인데 또 앉습니다. 앉아서 저렇게 뭐 잠시 앉는데 저게 영화상으로 마지막 둘의 만남인 것입니다. 저기 앉아서 이제 또 뭘 하겠습니까? 송아가 노래를 합니다. 네. 자기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는 노래입니다. 춘향가의 근데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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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따라서 갈까보다 천리다도 따라가고 님을 따라 말리라도 따라가고 싶다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 동호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네. 무릎에 손장날을 맞추면서 또 이제 북을 쳐주는 거죠. 소리끼를 틔워주는 거죠. 아름답죠. 아마 저 둘은 그 시간이 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송아가. 저 안에서는 동생을 정말 같이 있자. 돈은 벌어서 뭐 하니? 그쵸. 이제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나를 위해서 한다. 이제 하여튼 너무 이제 정제된 사랑. 이러면서 송아는 끊임없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다가 이제 상청이 안 돼서 높은 음이 안 네. 돼서 목이 꺾인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남의 보살핌으로 남의 또 뭐 놀이객감으로 좀 뭐 놀았다는 진도까지 가서 네. 이제 그 소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래를 하는 것이 곧 동생 동호랑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렇게 아버지의 혼과 동호의 사랑을 담아서 저는 혼신을 당해서 다해서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저 바위 틈에 저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동호가 4년 만에 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었는지 벌어서 와서 고생을 어쨌든 많이 하고. 중동에서 얼굴이 빨갛게 그을려갖고 헌 집을 부시고 새 집을 얻는데 아주 맹인이 살기 좋은 집으로 짓습니다. 풍경을 달아서 멀리 나갔을 때 집으를 찾아올 수 있게 하고 맷돌을 놔서 현관과 그 대문의 거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도는 송아가 손을 닿았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방마다는 무늬를 또 넣어서 각 방의 특징을 잡고 그 다음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한테 웬 거울이냐 그랬더니 맹인도 자기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듣고 부엌살림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꺼내기 좋게 깨지지 않게 플라스틱 살림으로 저렇게 너무 애정으로 사랑과 만들었네요. 정성으로 가득한 집을 낳는데 결국 송아는 저 집으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송아는 오지 못하는데 이제 뭐 얘기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나면서 동호가 용택이 아시죠? 아까 연적관계 했던 잘생긴 세리 씨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승용 선생님. 맞습니다. 저도 영화인으로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전 사람으로도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용택이 2층에서
북을 가져옵니다. 이봉어른이 송아한테 이거는 동호를 줘라 맡기신 거고, 그 송아가 또 용택이한테 맡긴 걸 주면서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이 선악동의 포구가 상상입니다. 상상을 하면서 북장단을 치니 송아가 앞에 앉아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래는 춘향가의 박석치라고 박석고개를 장단을 붙이면서 선악동에 아주 멋있는 영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들어오고, 포구의 눈이 들어오고, 포구에 비치는 그 햇빛에 의한 그 영상과 그다음에 그 안에 학들이 두 마리가 나는데, 이 감독이 그린 거는 저 학이 송아와 동화가 돼서, 동호가 저 학이 돼서 영원한 사랑을로 승화시킨 영화로 장면을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에 맞게 천년학에서 나타난 찻자리를 미약하지만 제가 큰 눈을 뜨고 찾았습니다. 처음 이 장면은 백사의 고이연을 앞두고 초청된 소리꾼들 앞에서 놓여진 게 저게 찻잔입니다. 저기죠. 다관이 보이네요. 네, 다관이 백자. 행파 요 다관이죠. 네네, 요 다관이고 저희 진짜 명창들이시랍니다. 조순선 명창이시고 김명자 명창이시고 진짜 명창이시고요. 그 다음에 장면은 백사 영감의 임종을 맞는 회의입니다. 이제 저 자제분이 군수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회의를 주관하냐면 아버님께서 별세를 하실 것 같은데 아버님이 하시기를 매항리 별채에서 그 아이 소리를 동물을 삼아 먼 길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친지분들과 회의를 하니 친지분들이 그렇게 해드리자. 그랬을 때 저 찻잔이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맑은 얘기, 한 얘기를 할 때는 술보다는 차를 마시고, 그걸 우리 임 감독님께서도 혼용을 하셔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친구분이시죠. 친구 방 안에서 돌아가신 그 친구의 죽음을 같이 간다 그럴까? 이렇게 보면서 매화를 보는 거죠. 저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찻잔일까 술잔일까, 차일까 술일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어렵죠. 차도 어울리고 술도 어울리는데 그래도 차보다는 저는 술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어울리고 매화가 있어서 또 차일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할 때 이제 상을 들고 옵니다. 차상인지 술상인지 들고 와서 매화 저기가 따릅니다. 송아가 따라서 백사 영감에게 드리니 네가 마셔라 합니다. 그래서 송아가 마시는데 저 마시는 건 차일까요 술일까요? 질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했는데 안에 보니까 주안쌍입니다. 그래서 술일 확률이 높다. 죽순에 초무침이 있더라고요. 초가 좀 소품을 좀 너무 돌아가시는 저 임종 자리에 좀 그렇습니다. 옥에 티 같습니다. 차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술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도 이분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건 개인적인 애주가시고 저 마당에서 제가 저거를 이제 차라고 말하고 술하고 말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저 영화에서의 비중이 술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술일 거라 그러고 이 소품 자체가 술이어서 술일 것이다. 그 옆에 있는 기물을 보고. 그러면 저는 제가 마지막 내 임종을 맞았을 때 나는 차를 마시고 싶을까 술을 마시고 싶을까? 저는 차를 마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럼 차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까요? 저는 녹차를. 녹차를요? 그럼요. 신선한 우리의 차 녹차.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녹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깨어나서 더 살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천년학에서 너무 많은 술자리가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연적이었던 껄끄러새를 술 한잔 합시다 해서 자리에 앉고. 그런데 저기에서의 어떤 술일까를 생각했을 때 확률상 탁주일 확률이 높겠네요? 당연히 탁주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벌컥벌컥 네네네. 먹는 탁주입니다. 네. 네. 그리고 탁주 그 노란 양은주전자에 네. 나오는 탁주 있죠. 네. 영화를 보면서 술을 몇 잔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막 땡기나요? 네. 와, 나도 먹고 싶어 그럼요. 이런 느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막 이런 처리하잖아요. 네. 담배 먹는 거라든지 담배를 피는 거라든지 하는 건 처리하잖아요. 같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막걸리, 탁주 이런 용어들을 이름은 많이 아는데 개념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또 아. 어떨까요? 막걸리는 막 걸러서 막걸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주는 우리는 막걸리가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저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술이나 밥이나예요. 밥처럼 먹었던 게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걸리가 요즘에 막걸리가 순곡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순곡주가 뭐냐면 쌀하고 누룩하고 물만을 갖고 빚은 술을 순곡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곡주에서 그걸 이제 짜면은 쌀에서 나오는 그 당도와 그 다음에 누룩의 발효로 해서 술이 되는 거잖아요. 알코올화가 돼서. 그랬을 때 위에서 놔두면 맑게 위에 뜨는 게 있어요. 그건 청주예요. 청주. 네네. 청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걸려서 거기서 이제 조금 술을 짜면은 다 그 당분이 발효가 된 게 꽉 안 짜지거든요. 네네. 물을 거기에다 새물을 가수를 한다 그래요. 불 네, 보면 물을 굉장히 더한다. 네네 잘 짜져요. 네. 술이. 그러면서 이제 술량도 많아지는 거죠. 네네. 술량도 조금 많아지고 도수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청주보다는 더 많은 술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름이 되면 상에서 또 여름에 맞게 이렇게 만든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과하주라고 해요. 진알과자 쓰고 여름과자 써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전통주 박람회를 가봤더니 과하주가 2종류로 나오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순곡주로. 네. 그리고 아까 해서 막걸리가 나오고 청주가 나오잖아요. 네. 청주를 증류를 하면 증류주인 소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양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작아져요. 네네. 작아지는데 그 증류주를 청주하고 섞어서 과하주, 여름에 술이 전통주가 힘든 게 뭐냐면 이 순곡주가 힘든 게 뭐냐면 만들어 빚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보관하고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름을 지나는 술, 지금은 냉장이 그래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다 있으니까요. 네네. 포장과 네. 냉장이 잘 돼 있는데 네.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독한 술을 넣어서 술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름에 보관 넣는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과주를 한 거죠. 그럼 도수 좀 세지고 그런 건데 이번 전통주 지금 박람회 때 가보니까 그냥 일반 희석주를 가지고 희석 소주를 가지고 탁주에다가 과주를 만드는 것도 있고 증류주에다가 청주를 만지면 값이 어떻겠어요? 차이가 좀 차이가 있겠죠? 많이 나겠네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맛에서도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잠시 또 술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술이나 밥이나 저렇게 탁주는 우리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청주입니다. 맑은 술. 네네. 저게 아주 저도 저 청주를 쓰는 게 이제 아주 제가 귀한 자리에만 씁니다. 이거 제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슨 집안에 명주 그 명절 때 쓰는 때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스승님들한테 선물할 때 근데 저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청주를 자꾸 만들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마음만 제주 그리고 아주 선별해서 예전에는 막 한 30%를 청주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요즘에는 한 5%? 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막걸리로 합니다. 너도 나도 똑같이 맛있는 술로 먹자. 청주는 어떤 귀한 술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걸러서 그 아래 가라앉고 위에 뜬 것만 걸르기 때문에 양이 그만큼 작습니다. 이거 순곡주니까 아무것도 안 넣는 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장치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술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사나 뭐 이렇게 차례나 고이연, 잔치상 이럴 때 술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차도 뭐 올리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차례라는 의미가 차례를 올려서 차례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차인들 안에서도 명절의 상에 차례를 차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차례를 올리다, 차례 지내다 이런 말은 아는데
술을 올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걸 이제 우리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도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차를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차나 술이나 최고의 귀한 그 신이 준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호대로 뭐 차였으면 좋겠다, 술이었으면 좋겠다. 같이 그렇게 올리면 생각하지 어떨까요? 않습니다. 같이.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네. 어차피 상에 올리지만은 참석한 사람들이 마시는 거니까는 그렇죠. 음복하고 좋은 마시고. 거를 그렇죠. 올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상에 따라서 그분이 좋아하셨던 거 올리시면 더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백사 영감의 고이연 때 손님 접대상인데 다 보면 저 안에 술잔이 작으면 청주가 되겠고요. 술잔이 크면 막걸리 잔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술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이 매화가 흐드러지는 날 장관이로구나 가히 성경이야 이러면서 이제 노래판이 또 한번 네. 흥겹게 벌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세월도 서산을 기웃거리는 낙조격이로구만 그러면서 친구분이 아까 술잔을 들고 있던 친구분한테요. 이 좋은 절경을 들고 백사는 나중에 어찌 갈꼬? 그러니 백사가 나는 걱정 없네. 이런 길은 소리길과 같이 가면 저 아이 아직 소리길이 한참인데 내사 뭘 걱정하겠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 금세 그 임종시 이제 임종을 맡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저 상이 명확히 보시니까 뭡니까? 술이죠. 주한상이네요. 네네. 그리고 네. 아주 맑은 청주입니다. 네. 네네. 드리는 것도 당연히 술이겠죠. 술이겠죠. 네. 네. 네가 마셔라. 이것도 한 잔 입에다 댑니다. 막걸리. 이거는 유봉이 그 죽기 전에 자기 묘자리를 잡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어느 좋은 명당 자리는 남 외지인한테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 사랑의 용택의 그 순수한 사랑이 마을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해도 밤에 가서 몰래 매장을 합니다. 이장을 해서 네. 아버지의 화장시킨 분을 갖고서 그러면서 이제 제를 지내는 거죠. 네. 저럴 때 이제 막걸리를 콜콜 따라서 네. 저럴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매실인가요? 네네 매실주. 서먹한 그 사이가 네. 둘이서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다가 서로 연적이 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삶이. 그러면서 그 용택이 마누라한테 아주 투명스럽게 해요. 송아자리를 네가 앉아 있느냐 이 의미인지 좀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내한테 내가 제일 매실주를 내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술이요 하고 저렇게 한 잔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따라서 잔이 달라지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네네.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아끼는 거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그 사람한테 열렸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사랑의 이제 정을 듬뿍 저도 술 아무나 안 줍니다. 아끼는 거를 나눠 먹는다는 그렇죠. 건 중요한 네. 정을 나누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이게 술이요? 네. 아니요, 정이요. 네. 하는 건배사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랑 술이랑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못하냐가 아니라 저는 그런 다주론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들 했습니다. 네. 그 사회자를 바꿔서요. 그분이 더 잘하시지만 선생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뭘 하든지 아름답게 보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차랑 술이랑 다주론 이야기 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이야기는 일현 스님 쓰신 삼국유사부터. 네. 이거는 이제 차랑 술이랑 우리가 같이 썼던 우리 나라의 문헌에서 찾은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삼국유사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 신라시대죠. 그러니까 문무왕 즉위년 661년에 제사를 지낸 게 나오는데 그 제사, 그 제물이 술을 빚고 떡밥, 차, 과일을 썼다. 이랬을 때 우리는 차와 떡을 같이 제물로 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제사 지낼 때도 다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똑같네요. 그렇죠. 술을 빚고 떡밥, 차, 과일을 했다. 예. 그리고
삼국사기도 나오는. 네네. 이제 삼국사기 열전편에 그 설총전에 설총이 신문왕이 설총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왕한테 설총이 임금한테 올린 화왕계라는 그 책인데. 그 원효 대사의 그 아들이라는 설총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이두 만든. 네. 예. 이두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우리가 이두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래요. 그 전부터 이두가 있었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네네. 이제 화왕계라는 게 이제 그 책에 임금한테 왕에게 충언을 할 목적으로 꽃을 비유로 해서 이제 어떤 현실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름진 고기와 곡식으로 창자를 채우고 아름다운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해라.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안 솔직히. 멋있어요. 안 아름다운 멋있어요?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데 네. 술을 어떻게 정신을 맑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술도 차랑 같이 정신을 맑게 했다는 얘기죠. 혹시 그 정신이 지금에 있냐? 너 제정신이 할 때 정신이 아니라 네. 혹시 그 신령스러운 신을 네, 맑게 네. 해야 신을 받아들이기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빙의하기 말이 위해서 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문제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차와 술을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공부한 그 다주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다주론에 대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다주론이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우열론으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총은 분명하게 다주의 청신으로 해서 차와 술을 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주동일론이라는 우리 설총한테 그런 얘기 차랑 했다는 게. 술이랑 같은 위치다. 같은 그렇죠. 동등한 네. 지위를 가지고 있다. 네네. 근데 제가 차곡차곡 하다 보면 네. 이 술을 먹다가 차로 술을 깨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술로 술을 깨는 게 더 좋거든요. 더 높은 술이나 뭐 이게 70도 되는 술을 먹으면 술이 탁 깨거든요. 그러다가 네. 그게 어떻게 돼갑니까? 계속 깨진 상태예요? 그 다음이 문제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맞네요. 그러면 네. 여하튼 멋진 이거는 말이에요. 술이 술로 깬다. 제사 지낼 때나 네. 그 어떤 왕으로서 신에게 제사장의 위치를 대신할 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고한 거죠. 그러니까 차와 술을 정신을 맑게 하니 차와 술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소중한 기록들을 다 직접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직접 찾는 게 이제 뭐 봤죠. 다른 책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을 찾아서 이제 아름다운 차와 거죠. 술을 드시면서 찾으신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 하죠. 네. 다른 또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차와 술 얘기가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왕부가 쓴 다주론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당 현종 때니까 이제 7세기 중엽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김이 7세기. 나오는 그 당현종인가요? 그렇죠. 당현종이죠. 예. 그때 이제 당현종에 그때 이제 왕부가 썼던 책인데 향공진사라는 벼슬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왕부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이제 우리나라 그 도낭 알죠? 네. 그 도낭에서 도낭 석굴에서 이 찾았던 문건 중에 하나예요. 다주론이. 그 1902년에 네. 그 뭐 프랑스 사람이 찾아서 이제 이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제목이 다주론이에요. 그 프랑스랑 일본에 많이 수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낭 문서나 이런 쪽에. 근데 선생님 이거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차와 술을 진짜 비교를 잘 해놨더라고요. 서로 1대1로 다투는 거. 그렇죠. 네. 네. 1020자 내외 글자인데 굉장히 그 논쟁을 하는 식으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논문으로 쓴 게 있거든요. 네. 다주론과 주다론의 비교를.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는 못하고 이제 어떤 그 다주론에서 나오는 차의 지위가 어떻고 술의 지위가 어떻고 네. 어떨 때 사용했었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네. 하는 거를 했는데 이거 설명을 할까요? 아니 근데 그 다주론과 아까 주다론이 있다 그러는데 네. 다주론이라 그러면 다가 앞서는 거예요? 그냥 주다론 그 그러면 주가 앞서고 뭐 이런 제목 거예요? 자체가 왕부의 다주론, 네. 난식구 그 스님 선사의 주다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럼 이제 뭐, 앞에다 놔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후의 승자가 누구예요, 그럼요? 최후의 승자는 그냥 네. 논쟁을 하는 식이에요. 아. 그러면서 제3자가 나타나서 네.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제3자가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니네 차도 네. 안 되고 술도 안 된다. 그렇죠. 네. 차가 차엽이 물을 만났을 때 차가 되는 거고 네. 술도 누룩과 곡식이 만나서 네. 이제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선약수의 이제 수네요. 예, 그래서 물이네요. 이제 예. 너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네. 또 뭐 지구상의 지수화풍에서 중요한 내가 물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스스로 서로들 차나 술이나 겸손하고 네. 서로 상호 네. 인정하면서 공덕을 다툴 것이 아니라 화합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곡식이든 차든 다 땅에서 물로 인해서 생육되고 그렇죠. 성장한 거니까. 네네. 참.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이제 둘이서 이제 자기 차가 얘기할 때는 차의 장점을 얘기하고 차는 술의 단점을 얘기해주고 네. 술은 또 술의 장점을 얘기하고 차의 단점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이게 상보적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이 항상 술도 먹고 차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술을 먹고 차를 먹는 게 좋아요? 차를 먹고 술을 먹는 게 좋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 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답은 늘 논쟁이네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는 15세기, 네. 16세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난슈쿠 선사가 스님이죠. 네. 일본의 스님이 주다론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는 차의 애호자는 척번자라고 표현하고 네. 술의 애호자는 망우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척은 씻을 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뇌를 씻는 거는 차이고 네. 근심을 잇는 거는 술이다.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예, 이것도 이제 둘이서 하는 이제 군담 소설이라는 거는 어떤 군대에 있을 때 영웅담 네. 예, 그런 건데 이것도 군담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도 근데 승부는 안 가려지나요? 여기도 똑같이 제3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 제3자 이제 한가로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이 주다로는 아까 그 다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말투나 그런 게 좀 평이한 거래요. 그 옛날 그 한자로 써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고사를 통해서 한 거라 굉장히 그 어휘적인가 이런 게 어렵고 고사가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게 참 좋은. 네네. 그러니까 글의 각각의 특징이죠. 예, 정보가 너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부하는 데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네. 의문은요. 난속 선사람은 스님이잖아요. 참선하는. 스님이죠. 네네. 공부 많이 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언제 술을 먹었다고 저렇게 술에 대한 글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에서 술을 금지를 하죠. 술을 금지하지만 또 그건 좀 이따 나오는데 네. 불가에서도 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또 나오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앞에 나온 다주론과 주다론은 비교도 하셨겠네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능을 한 건데 네.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주다로는 척번자가 한 얘기. 척번자가 차의 그 효능, 네. 청아하다. 네. 그다음에 화엄에 그 대해중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니까 네. 큰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 네. 장수할 수 있고 뭐 예도를 지킬 수 있고 채용을 할 수 있고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음척에 일어나는 일은 총님의 아주 성스러운 일, 성사다. 차를 마시는 뒤에 일어난 일은 불교의 총님들 네.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다. 네. 추진해야 되는 다회 같은 걸 얘기하는군요. 네, 그렇게 표현했고요. 망우군이 또 그 술을 말하는 망우군이 그 술의 효능을 말할 때는 나는 백약의 지장이다. 백약의 으뜸이 술이다. 그다음에 감노의 양약이다. 네. 또 이제 똑같이 그 망우군에서 표현되는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성현의 근원이다. 뭐 성자는 탁주를 좋아하고 네. 현자는 성자는 청주를 좋아하고 현자는 탁주를 좋아한다는 또 그거 있거든요. 그 고사가 네, 술에 술을 그런 탄 것처럼 듯이란 말이 있잖아요. 술에 술을 탄 듯.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수행도 하고 그러지만 네. 사실 어떨 때는 차 마시는 것보다 술 마실 때가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 아. 네, 그렇죠. 혹시 네. 이걸 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네네. 어느 때는 차 마셔라, 어느 때 술 먹어라 이렇게 기준을 혹시 정할 수 있다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책에는 안 나왔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네. 오랜 경험을 네. 통해서 네. 뭐 남편이 이럴 때는 차를 먹어야 된다, 술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아. 뭐. 이제 그렇죠. 이제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차를 먹고 싶을 네. 때가 있잖아요. 마시고 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여기서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번뇌스럽거나 네. 번뇌라는 거하고 근심하고 어떤 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번뇌라는 것은 근심이 되기 직전에 다양한 망상들이 떠오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인들이죠. 네. 그리고 근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닥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미리 막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이런 거에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네. 명확하게 표현이 되네요. 아, 그 망상이나 그런 네. 닥치지 않은 거는 잊어버려야 되죠. 네, 그렇죠. 망상을 잡아야 네네. 되죠. 예. 딱 사라지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한 스트레스를 네. 푸는 거는 네. 그 술이라고 네. 제가 아는 식품공학과 교수님이 아, 그 말씀을 하면서 네. 비물질 네. 그래서 이제 차와 술 그분의 제가 네. 그 강의를 듣고 되게 감명 깊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공부 처음 초기에 할 때 나도 저런 걸 공부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어떤 그 머리에 고민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나 네. 어떤 이제 큰 뭐 수술을 하는 그쵸. 입장이나 네. 그런 분들이 그게 또 강한 독주를 또 드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재판을 했는데 살인자가 아닌 사람을 그렇죠. 엄청 큰 막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또는 자기는 안 죽었다 하는데 막 죽여야 되고 이런 판결을 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는 건 안 어울리네요. 술을 먹는 게 어울리네요. 그래요? 그게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잘들 하는데 이제 그걸 나한테 맞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아까 술 똑같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난식구 선사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술도 안 먹었다면서 네, 술을 드신 거 아니에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가 모르죠. 아, 먹었을 술은 거예요. 안 드시고 곡차를 드실 수는 있죠. 어떻게 안 먹? 나무 간섭무사.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웅이 또 한 그 수리하는 얘기가 나라를 활성화시킨다. 네. 그건 무슨냐면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얘기겠죠. 네. 네. 또 씨름을 달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망우군이 이 책에서는 단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좀 점잖게 한 것 같아요. 다주로는 맞아요. 막 구체적으로 뭐 너는 뭐 어떡고저떡고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하고 척번자는 척번자가 이제 술에 대한 네. 단점을 얘기한 거죠. 세종께서는 부름주계를 내렸다. 저기 오음계 있죠. 네. 5가지 그 하지 말아야 될 거기서 이제 부름주계가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음주 36실이 있어요. 네. 음주를 했을 때는 36가지의 실수를 하게 된다. 네. 굉장히 저런 그 글을 읽고 나면 네. 술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36가지가 저래서 다 나와 있어요. 번뇌를 잃어버리면 좋잖아요. 36번. 이제 그 번뇌가 그걸로 인해서 또 번뇌가 생기는 일을 하는 거죠. 실수를 이제 하게 알겠어요. 되나 네. 그렇게 되면. 네. 왜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흥분한 사람은 가라앉히라고 차를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라고 할 때는 술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약간 분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혼용했으면은 참 네.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을 과하게 하면 천하를 잃을 수도 있고 네. 신상을 망칠 수 있다. 아, 그것도 이제 그것도 고사를 통해서 네. 전고에 이제 어떤 뭐 그 은나라의 주왕이라든지 네. 뭐 이제 중국의 그 왕들을 네. 예를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다툼이 이루어질 때 한가로운 그 한인이 나타나서 나는 차도 잘 마시고 네. 술도 잘 마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물건은 차와 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난식구 선사의 결론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술은 술이고 차는 차다라고 논례를 하고 때와 했습니다. 장소, 사람, 뭐 경우에 따라서 네. 술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차를 같이 하고 싶은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참 훌륭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아주 재밌는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었고 네, 결론도 재밌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차에 그러니까 뭐 그 저기는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잖아요. 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듯이 차의 성경으로 보는 차의 경전으로 보는 다경의 유구의 다경을 지금도 우리가 네. 730 뭐 700 네.
그 연대에 써졌던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육지음, 마시는 여섯 그 번째에 나오는 마시는 상태를 음료를 표현할 때 목이 마르면 장을 마시고 네. 장이 미음장이에요. 저기 네. 미음. 네. 막 식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표현할 수 있고 울분을 없애버리려면 술을 마시고 네. 그다음에 혼미한 것을 흩어지게 하려면 차를 마셔라. 아, 이러면서 유구의 다경에도 총체적으로 술의 표현이 한 6, 7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 그랬을 때- 저대로라면 순서는 식혜를 네. 한잔 하고 네. 술 먹고 정신 깨라고 차 마시고 그 순서를 정해준 건 아닐까요? 그래요? 네. 이제 네. 울분을 없애려면 그러니까 네. 분노, 울분을 없애려면 술을 네. 마시고 네. 혼미한 것을 정신을 맑게 하려면은 차를 마셔라. 네. 네. 근데 이제 울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이게 분노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면은 네. 내 안에 분노가 없어야 된다고 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적에서.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분노를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걸 일어났을 때 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노가 있을 때 그것들을 적절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풀 수도 있고 또 이제 네. 말로 표현을 해서 이제 네.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네. 저기는 다 그 부사 목적 같은 게 생략된 것 같아요. 하나가 목적어가? 뭐냐면 이제 사람. 뭐예요? 아, 목이 마르면 저기 장을 마실 때는 사람들과 야 저기 식혜 미음 한 잔만 줘 해서 먹어버리고 울분 쌓이고 그럴 때는 자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풀고 네. 혼미할 때는 정신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리고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할 때는 귀신 차를 마시면서 네. 이렇게 몸가짐도 바로 하고 마음가짐 바로 하고 네.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유구 그렇죠. 대단한 분인데 제가 혹시 유구의 화신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세요. 아직 멀었잖아요. 사실 일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화술에 또 말한 게 우리가 임어당이라고 말하죠. 임어당. 네. 이제 중국말 리니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 중국의 이름이네요. 임어당. 네. 임어당은 임어당을 모르셨나요? 저 몰랐어요. 어머너무나 네. 그래요. 저는 탕 종류인 줄 알고. 네. 근데 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 중국인인데 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뭐 싱가포르인가 홍콩 네. 어떤 이제 뭐 교수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석학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2020년도에도 저 책이 재판이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때보다 거죠. 더 윗분들은 굉장한 그 어떤 삶의 지침서로서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네. 책이. 그래서 죄송한데 저 더 임포턴스 오브 리빙은 예, 생활의- 영어로 나왔어요. 생활의 발견인 게 아니고 산다는 것의 중요함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책이 영어를 이제 아. 번역해서 나온 제목이 생활의 네. 발견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게 거의 그 번역된 게 굉장히 각국의 나라들로 굉장히 많이 번역된 그쵸. 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활의 발견으로 표현했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지침서 이제 수필집으로 묶여져 있는데 네. 거기에 말이 인간의 문화와 행복이라는 면에서 볼 때 네. 나는 차와 술의 발명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아,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뭘까요? 차와 술인데 제가 하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를 뺐어요. 담배가 있더라고요. 연초요? 네네, 연초라고 표현하죠. 네. 연초, 연차. 네. 그 담배도 또 차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연차. 연초 네. 이런 거는 향이잖아요. 향이 날 때 향이기 때문에 네. 다도 주도 향도 내요. 네. 그쵸. 우리가 네. 담배 피는 분들한테 담배고 향이 그렇거든요. 향공양 네. 하러 간다 이렇게 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향공양을 한다. 근데 왜 빼셨어요? 수리부작인데 이 서술화돼 수리부작. 그렇죠. 수리부작하면 큰일 나죠. 이건 왜곡이에요. 네, 이거 왜곡.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절대 하시면 다음부터 넣으십시오. 이 글에는 반드시 차와 술, 담배였어요. 결국 세 지금 가지가. 차와 술을 이렇게 엮다 보니 네. 그런 거를 나온 걸 많은 엮은 분들이 거예요. 얘기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와 술은 네. 상반된 거로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 하시는 분들,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차하고 술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차를 마셔?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네. 또 그렇게 이제 강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렇게 네. 어우러지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뽑아온 거죠. 혹시 저 책에서는 주다론 다주론처럼 둘을 네. 싸움 붙여가지고 그런 논쟁하고 건 없어요. 그렇진 그런 않아요. 서양의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의례에서도 네. 의례, 예, 의식적인 예를 지낼 때 의례에서도 차와술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 나타난 다정, 이게 정자정이잖아요. 네. 차를 놓는 정자, 네. 그다음에 술을 놓는 정자에서 주정, 다정과 주정이 저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다정한 모습, 주정 부리는 모습. 다정과 주정. 재밌네요. 네. 이민년의 진년의기에 나온 것 중에서 하나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도 네. 이제 어떤 저기 의뢰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네. 그 진년의계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60, 70 넘으신 노인들, 이렇게 장수하신 기로해. 분들을 예. 관리들 모셔가지고 술을 한번 어사주로 대접하는 거죠. 그럴 때도 항상 저기가 있어요. 다정이 있고 주정이 있었고 차도 요 들고. 그림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가르쳐 주네요.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 여기 이쪽에 보이는 그러네요. 거고 네. 그 모든 의식 행사인데 이제 사신들이 왔을 네. 때라든지 그러면은 주정과 다정이 양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순서도 네.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항상 같이 썼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러면 고려사 주정과 같은 다정 거 앞에 보면은. 딱 붙어 있으면 네. 앞에 가면 술 냄새가 나요? 차 냄새가 나요? 그 주정에 있으면 술리를 냄새가 나요. 향이 나요. 냄새라기보다는 향이 나야 되겠죠. 차향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근데 이제 이렇게 동 아니면 서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요? 예, 의식달에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같이 있는 사진 막 제가 못 찾았어요. 술은 그림이. 화의 기운이니까 남쪽 방향에 놨을 때고 차는 목 기운이니까 또 방향이 그러면은 있겠네요. 양방향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네. 나란히 놓은 것 같아요. 네. 저기가 이게 네. 나란히 놔서 음식으로. 네. 저기 주전자가 있고 하나는 네. 병으로 돼 있잖아요. 주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있군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불가에서 차와술은 불가는 그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참선을 할 때 각성작용에 의해서 스님들이 차를 즐겨하셨잖아요. 네. 어떤 효능적인 거 필요에 네. 의해서.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쓰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계라 그래서 네. 아침에 올리는 할 때 내가 지금 한 주발의 차로 네. 다음 없는 감노미를 변화시켜 네. 시방에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 삼보전에 올리니 네. 대자비로 어여삐 받아주소서 하는 다계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발의 차를 마심으로써 네. 끝없는 아주 최고의 감로와 같은 맛을 만들어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고의 잔을 차를, 삼보전 불법승 네. 부처님과 법가 스님들 앞에 올리니까 이런 것으로 최고로 다 했으니까 갖고 계신 대자비한 원수자비 그걸로 엔납소. 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네. 뭐 우리의 원을 성불하게 도와달라. 뭐 네. 이런 의미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네. 이제 아침마다 개송으로 네. 저걸 다계로 네. 저렇게 하시는 거인가 봐요. 그러다가 스님들이. 아침마다 저렇게 다 깨겠어요. 진짜. 그런 이제 네. 이렇게 다계가 네. 있듯이 근데 이제 불가에서도 술을 멀리하고 네. 부름주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불가에서 술에 다른 이명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곡차라고 아시죠? 네. 예. 곡차는 그 진묵 스님이 네. 곡차라고 표현하셔서 네. 술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드시고 곡차라고 해야만이 그렇죠. 드셨다는 그 그렇죠.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 두드러 맞았잖아요. 곡차라 맞고 막 해가지고. 너무 네. 막 하고 뭐 더 큰일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입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반야탕이라고 또 불렀대요. 네.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탕은 이제 물을 끓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반야탕도 탕 이거 아니에요 혹시? 반야탕도 네, 이제 지혜를 없애는. 네. 술을 표현한 거고 또 네. 지수다. 지혜 지자를 써서 지혜의 물이다. 이게 이제 불가에서는 네. 곡차, 반야탕,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근데 만공스님인가가 뭐 이렇게 단청불사라 그래가지고. 세계 일화 네. 망공지. 단종불사. 네. 마시면 이제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네네. 내 얼굴이 이제 부처님 절을 표현한 것이다. 단청이 그래가지고. 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속상할 때 많을 때는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술이나 차나 마찬가지죠. 뭐.
그쵸. 잘 네.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우리 선조들이 차랑 술이랑 쓴 네. 시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다 술 마시고 네. 그 차로서 깨는 작용 네. 너밖에 없다. 술을 깨는 데는 네가 최고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서 몇 개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고려시대 문인 삼호코라 그러죠. 네. 시금주를 좋아해서 삼혹이에요. 시금주가 뭐예요? 미혹됐다. 이제 시를 짓는 거, 작시, 아. 금, 이제 연주하는 검은고, 가야금, 검은고. 네네, 네. 검은고. 그다음에 이제 술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또 차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오코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시대에 또 향도 피우셨던 분이고 네. 풍류의 글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풍류를 통한 이규보의 풍류를 통한 소통 연구라는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이규보가 관직도 꽤 올라갔었나요? 그럼요. 그럼 최고 관료네요. 정승까지 최고 관료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이규보의 평이 네. 그때가 이제 무신 정권이었잖아요. 네. 고려 시대 무신 정권 때 그 뭐라고 벼슬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벼슬을 하기 전에 구관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구관시. 그러니까 관을 구하기 위해서 지은 시죠. 네. 근데 워낙 문장이 뛰어난 네. 분이라 저 오그라들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시대가 어려울 때 벼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신 정권에 부합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본 거죠. 무신한테 가장 오그라들게 아부를 잘하고 그렇죠. 리액션을 해야 네. 승진을 했겠죠. 그 시대에 문인이 네. 할 수 있는 거는 네. 벼슬을 해야만이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세상에 펼칠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통로가 암흑기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네. 굉장히 불우하면서도 불우한 인생을 산 거죠. 무신 정권기에 태어나서 무신 정권이 1170년에 나는데 네. 1168년에 태어나서 무신 정권기에만 살다가 간 분이에요. 그분이. 거꾸로 그래서- 무신 전공기니까 승진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더 좋은 때였으면은 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지 않았을까. 더 좋은 때였으면 기양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다산처럼 또 책이나 몇 천 권 쓰고 그랬을 아니 거예요. 이분도 네. 기양을 3번이나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역사를 이제- 몰라가지고 저는. 역사를? 네. 겸손의 말씀을. 여하튼, 근데- 네. 근데 여기서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다선일미라고 많이 아시죠? 네. 다선일미를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말 표현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일본 논문에 있어서 네. 일본 논문을 또 누가 옮겨 쓴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그 알았죠. 일본 논문 그래서- 누구예요? 처음에 쓰신 분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책자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저는 꺽꺽꺽 하면서 아니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선일미라는 게 차에 굉장한 네. 그러니까 술의 명인이고 네. 차의 성질 효능을 잘 아시고 잘 사셨던 분이에요. 불교의 굉장히 참선도 인물이에요. 하시고. 네. 그럼요. 네. 불교 쪽으로 문인이었으니 네. 사대부 그때는 이제 성리학 유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시대에도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쵸. 그래도 이제 또 불가에 또 굉장히 성력 자체가 불교의 참선을 받아들인 거니까 선불교를.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가 있어요. 네. 운봉이면은 그 지리산 운봉이겠죠. 거기요. 예. 지리산 운봉에 있는 노규선사가 네. 조화차를 보여서 네. 그러니까 일찍단 차죠. 네. 일찍조자에 저기 싸가자니까 네. 일찍단 차를 보여서 내가 유차라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어린 차네요. 네, 유차면 젖먹일 네. 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때 네. 차 시음을 네. 지금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감미로운 차인데 네. 그런 차를 유차를 하지 않을까. 네. 아주 네네 높은, 녹차에 그 우전 녹차의 그 아주 달큰한 운봉이면 그만큼. 지리산 주변에서 제일 못 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전라도. 춘향가에서 그래요? 나오잖아요. 운봉 현감 나와가지고 음.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었던 현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남원이네요. 그러면 춘향가면 그쵸, 네. 그쵸. 하여튼 그런 시에 나오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를 보내줘서 하고 뭐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고 네. 뭐 이제 그 차 타는 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가 굉장히 긴 시예요. 어. 긴 시인데 그 끝부분에 네. 오직 좋은 일은 이것뿐이다. 네. 이것뿐일세. 고운 이름 유차의 어이 살에 없을손가. 네.
그대에게 맛있는 봄술을 빚기 권하니. 그대는 네. 조규 선사, 노규 선사입니다. 네. 스님한테. 네. 이규보의 시에 그 차도 나오고 술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먹은 네. 장소가 어디냐면 네. 불과 그 절에서 네. 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네. 거 많습니다. 아, 그래서 차 들고 술 마시며 평생을 보내면서 오가며 풍누놀이 시작일세. 이렇게 차랑 술이랑 같이 동일론적으로 보면서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 대각국사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는 왕족 귀족들이 출가를 많이 하잖아요. 재산권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사실 사치이긴 하겠지만 쌀로 술을 빚어가지고 또 문인들 오면 같이 시 문답을 주고받고 그렇죠. 그랬던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주다론에 나오는 그 선사도 네. 이게 가능했던 그렇게 이유가 했어요. 있겠네요. 그렇죠. 귀족 네. 불교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모모야마시 되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하면은 어. 사모코 백운거사라는 호도 갖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20대 때 지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백운거사 구름과 같은 네. 세상을 살겠다 그래서 백운거사라고 지었는데 네. 여기서도 또 만취한 후에야 차의 참맛을 알기 때문이지 그랬어요. 차의 참맛을 알려면 네. 만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굶주린 서생 오래도록 군침을 흘려 구복만을 위해 진미를 생각하였다오. 만약 유차를 보내주고 술도 생긴다면 즐거운 일, 승사, 네. 즐거운 일이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이 얼마나 시를 즐거운 일이 줬습니다. 아니겠는가. 네, 뭐.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그래서 또 만취한 거룩하다. 후에야 참맛을 네. 알겠다 이런 뜻은 술을 취한 것도 있지만 무신정권에서 아주 힘든데 네. 이때만 마시는 차가 절에 와서 스님과 진짜 참맛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또 추론할 수 있겠네요. 유차를 보내고 그런다 그러면 저 봄인데 드디어 그렇죠. 오랜 봄도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꿈꾸고 그때도 이상의 기대를 낙엽 이런 했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책도 동국 이상국집이에요. 동국 이상국집이죠. 네. 이렇게 만취한 후에야. 이럴 때 만취라는 게 우리가 네. 지금 생각하는 만취가 아니죠. 현대인들의 만취가. 그렇죠. 이건 그렇죠? 늦을 만자여가지고 늦게나마 취기가 올라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득할 만자겠지. 근데 많이 취했어도 설마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취한 네. 정도가 내가 있게 네. 이제 충분하게 술을 먹었다. 네. 이랬으면 만취하는 거죠. 만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게 찰만이었으면 만자는 네. 술을 채우는 것보다 아까 그 다른 문구에서 나온 것처럼 안주로 창자를 채우고 그 다음에 취한 거 아니겠어요? 설마 저런 분들이 그렇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흥청망청의 만취가 아니라 네. 내가 생각했을 때 흡족하게 네.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셨다는 얘기죠. 그게 만취라 맞겠네요. 그러니까 막 취해갖고 네. 흔들거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정이 겁니다.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주사를 안 부린다. 주정뱅이로 이제 주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여러분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 해석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말 운곡 원천석이라고 네. 아시죠?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운곡행록에서 한 건데 네. 원천석이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이제 치악산으로 들어가서 네. 태종 이방원이 가서도 이렇게 모셔올라 그랬는데도 네. 끝까지 네. 고려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고 세상을 살다 가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은 것들이 나온 아주 멋진 시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삶을 인품적으로 아주 잘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모르는데 차시만 엮은 거를 봐도 네. 차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또 이분이 차의 효능을 명확하게 표현한 시가 아우 이사백에게 이사백이 보내준 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네. 그 시에 식사 후 한 사발도 맛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차를 한 사발 마시는 것도 대단한데 술 취한 뒤 마시는 세 사발은 정말 자랑할 만하지. 1이 3이 됐네요. 1, 2, 3. 그러니까 식사는 한 사발로 충분한데 술 그렇죠. 취한다면 세 사발이나 마셔야 된다는 그렇죠. 뜻인가 봐요. 실제로 그래요. 술 실제로 먹고 한 잔으로는 안 깨요. 한 세 잔을 흡족하게 마실 마셔야죠. 세 잔을. 세 사발이라는 뜻이 그냥 한 사발과 대조적으로 좀 많은 그래요. 단순한 3배가 아니라 더 많이 마셨다 이런 뜻인데 사발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쵸. 사발이면은 그쵸. 사발로 표현을 했어요. 밥사발로. 네. 같이 원문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네. 원문을 안 넣은 아니 거예요. 원문 오면 이제 이거 다 꺼요. 이거 안 보고. 그러니까 저 이걸로 그래요? 하시죠. 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나온 거는 제가 장글씨로 써놨는데 네. 차의 효능이 되는 거. 마른 창자, 윤기 돌아, 욕심이 없어지고 야. 침침한 눈 활짝 뜨여 어른거림이 없구나. 네. 이 물건 신통한 효과는 헤아릴 수 없으니 잠이 싹 달아난 뒤 시상이 마구 떠오르네. 이게 이제 차를 두고 한 얘기예요. 네. 저게. 예. 굉장히 뭐 노동에 칠한다가도 있지만 이렇게 네. 멋진 그렇죠. 운충. 예. 근데 술 먹고 시집기 선생의. 어렵죠. 좀 차 한 잔 마시고 가다 두면 식구가 제대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주로 네. 이제 그 시를 지으는 거는 이주 시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로서 또 아니 흥을 저기서 돋구는 거죠. 이주 네. 이제 네. 술로서 시의 흥을 돋군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이주 저기 저 2차 시흥도 되는 거죠. 이게 아. 예, 차를 마시면서도 시흥이 마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천재들이 있어요. 술을 먹든 뭐 하든 잘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200이나 뭐 이렇게. 200은 또 술을 또 이태백이 아닙니까? 집에. 주태백이. 주태백이. 여기는 이게 제목이에요. 네. 이렇게 긴 글이. 이것도 또 이구보가 쓴 건데 네. 이거는 그 시대를 아까 네. 설명할 때처럼 차랑 술이랑 어떻게 마셨는지 모르겠다 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서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날 늦도록 마시다가 잠깐 쉬게 되니 네. 늦도록 뭘 마셨을까요? 술 마셨죠. 술이었을까요? 차도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또 차를 마시죠. 아하. 네. 오직 서너 사람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다. 그렇죠. 술일 수도 있겠네요. 술이에요, 100%. 술이었어요. 네. 예. 그 밤중이 되어 오래 앉아 있자 몸이 피곤하고 네. 졸음이 눈을 가리곤 하였다. 그러자 스님이 나가서 금귤, 모과, 과일, 홍시 등의 과일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한번 들자 말자 나는 모르는 소리에 졸음이 벌쩍 어디로 갔대요. 졸음이 네. 깼다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사미를 부르자. 스님이 네.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주인 스님이 사미를 불렀겠죠. 이제 사미는 코를 골고 대답이 없자 네. 스님이 너무 너그러우시죠. 네. 스님이 웃으면서 네. 방으로 들어가서 손수 좋은 술 한 병을 가지고 나오니 네. 손들은 껄껄껄 웃고 있었다. 아, 여기에 간소하게 이게 너무 멋진 말 네. 아니에요? 술을 간소하게 몇 잔씩 마시며 차츰 조용한데 또 흥취를 자아낸다. 뭐 병 한 병에 술이 있어봤자 몇 잔 안 되니까 야 없지만 좀 나눠 먹자 같은 거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아, 근데 당시에 네. 술이 비쌌을까요? 차가 비쌌을까요? 술이 더 싸지 않았을까요? 혹시? 술이 네. 지금 같은 주정으로 하는 없으면은 네. 그리고 술은 네.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술도. 네. 가격을 보면 뭐 스님이 네. 예, 그 흔하지 오히려- 않았을 것 같고 이때 뭐 고려 시대니까 아주 좋은 술이었겠죠. 또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술은 서민들이 막 먹을 수 있던 그런 탁주라도 좋고 차는 워낙 귀족적인 거여서 물론 이 술은 좋은 술이겠죠. 근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삼위가 코 고는 것은 스님이 네. 인자한 게 아니고요. 네. 일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코를 곤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잠시 차를 마시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술을 갖고 온 걸 아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끝말에 평생에 이런 재미있는 놀이는 이 다음에 다시 있을 것 같지 않다. 차곡차곡이니까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지어 오늘 밤을 기록한다. 이렇게 아니 네. 이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법열을 느껴야지 이러면서 법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무슨 주고받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였겠어요? 다법과 주법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응? 아니 음담패설을 했을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무신직공기여가지고 속에 있는 마음을 또 하면서 어쨌든 네. 나라를 걱정하는 얘기고 설마요. 삶에 술 먹으면서 응? 싸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대표님 생각. 예. 아. 그걸 좀 제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글을 보면서도 아름답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수압 서씨는 정조 대왕이죠. 정조 대왕의 따님의 그 사위, 따님의 남편, 그러니까 정조의 이제 부마가 되죠. 네. 부마가 되는 무슨 위 무슨 위 할 때. 예. 네네네 그
사위인데 네. 이제 그 저기가 뭐라 그러죠? 그 사위. 사위를 네. 뭐라고 표현하는데 영수함이라고요? 부마인데 네. 예. 부마도이. 예. 아니 이제 부마의 어머니가 영수합 영수합이 서씨예요.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 동다송을 짓게 된 오.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부마 이름이 홍현주예요. 네. 홍현주가 어떤 전라도 쪽에 있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네. 그 사람이 초이선사한테 부탁을 해서 네. 동다속이라는 어머니를 위해서 네. 또 차에 대한 책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동다속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영수합 서씨가 지은 건데 굉장히 멋진 분이죠. 어. 이 여성분이 지은 건데 네. 여기에서도 차와술이 같이 나옵니다. 네. 동야 독서, 겨울밤에 책을 읽으면서 지은 시예요. 아, 쉽게 얘기하면 정조대왕의 사돈. 그렇죠. 안사돈이신 사돈님이시네. 그러네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예. 빠르네요. 네네. 맑고 절절히 들리는 검은 곳소리, 푸른 검은 기운이 적막하네. 한밤중 내리는 눈, 매화나무 비껴 있고, 달 밝은 책상이 책들을 비추네. 아, 달빛은. 네, 네. 달빛은. 네. 네. 여린불은 느긋이 차를 끓이고, 네. 여린불은 느긋이 차를 끓이고, 네. 대운술은 은은한 향기 피우네. 겨울에, 겨울밤에 책을 읽으면서 네.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진 시를 쓰셨습니다. 영수합 서씨가. 이야. 멋있죠? 술꾸리 네.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네. 조선시대 네. 여인이십니다. 네. 네, 최고의 기종이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유한당 홍씨는 그 영수합 서씨의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홍현주의 누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유한당 시고라는 네. 그 책에 시집이 있어요. 어. 거기에 이제 연구인데 연구가 왜 이어진 글귀잖아요. 네, 네. 이건 가족시예요. 이렇게 멋진 우리나라에도 네. 이런 명문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모여서 시를 달밤에 네. 시를 지으면서 네.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면서 한 사람씩 한 막 사람씩 건드리고 네네. 대꾸식으로 네, 네네. 하나씩.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멋진 시인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족수당은 아버지예요. 네. 홍인모 아버지가 네. 서로 보며 환하게 웃고 네. 둥글게 그렇게 지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영수합서 씨 그 부인이 둥글게 모여 앉아 술에 취한다. 붓을 들어 시를 지으니 그랬더니 큰아들 석주가 이제 영의 정도 지내고 굉장한 네. 그 이제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었고요. 이루지 못하면 벌주로 술잔을 기울이네. 네. 시를 글을 못 쓰면, 봤을 네, 때는 네, 네. 네네. 빙 둘러 서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그랬더니 둘째 아들 길주는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네. 평생 이제 학문만 하고 글만 네. 쓴다 사람인데 갖춰준 음식들은 옛말 그대로네. 옛맛 그대로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집에 해준 갈 때 옛날 엄마 맛. 옛날 맛 엄마가 했을까요? 네. 어쨌든 그 맛이 맨 마지막에 그대로고 맛을 봤대요. 아, 네, 네, 네. 김이상과 하듯이 기미를 기미는 그렇죠. 나쁜 놈이고요. 네. 네. 그래서 갖추어진 음식들은 옛맛 그대로네. 네. 차가 익으니 시심이 일고 이것도 지금 네네 2차 시흥이 되는 거겠죠. 그쵸. 차로서 네. 시의 흥을 일으킨다는 네. 말이겠죠. 네. 그리고 검은고 맑은 소리 고운 손을 울린다. 그랬더니 맏딸 원주가 참으로 다정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도 버릴 수 없네. 네. 머리 들어보니 은하수는 기우는데 이게 이제 그 부마 셋째 아들 현주가 쓴 거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기쁨 달님에게 물어본다. 이게 겨울에 썼을까요? 이게 이제 야외로 느껴지거든요. 글 쓴 것들이. 차가 그래서 익으니 그러면 옆방에 매주 뜨듯이 차가 차를 익으니. 이렇게 딱 이제 그건 시들익이나 이제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차가 익으니 차가 무르익으니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차를 이제 한참 마시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차 자리가 네, 차자리가 무르익니 그렇게 표현할 수 더 나을 있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명문 멋있는 풍류가 있는 대갓집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야.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그 일본의 하이쿠 못지않게 서로 네. 주고받으면서 시놀이를 했네요. 술과 차를 마시면서. 그 저도 우리 집에서 해보려고 네. 했는데 술과 차는 되는데 시가 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현대식으로 생각해도 될 부분이 네. 벌주로 차를 주는 게 아니라 술을 주잖아요. 네. 그럼 차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더 비싸고 좋은 거였고
술은 또 값술을 따질 때는 예, 또 약한 또 술이 약한 사람한테 술 먹어도 네. 벌주다 이렇게 먹으면 그렇죠. 술이 약한 사람한테 네. 술을 주면 그게 벌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두주불사 이런 사람한테 술 주면 어떨까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벌주가 아니죠. 벌주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집안에서는 네. 이걸 벌주로 했어요. 벌주로 술잔을 그러니까 던지네. 그 영희정은 체면이 있으니까 블랙 라이스 못하고 흑기사는 길주가 했겠네요. 엄마나 막 여동생이 걸리면 내가 대신 먹을게. 아니죠. 이러고. 아닌가요? 예, 영삽서 씨나 유한당은 마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그 술을 막 독하고 엄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단 위대한 집안에는 위대한 훌륭한 어머니가 계세요. 여튼 현모양처라고 현모양처의 하죠. 유한당. 술 잘 드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와 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음료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은 차와 술은 서로 공존해야 하며 네. 또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과 여유를 준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점들을 취해서 네. 같이 혼용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 그리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자체는 술도 좋고 차도 좋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술만 나쁜 것이 아니라 차도 또 너무 네. 과하거나 네. 너무 또 좋은 차만 고집하고 네. 사는 거는 참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든 술이든 사치와 허영이 있는 거, 네. 너무 과잉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 그건 잘못된 습관으로 빠지는 길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있고 차도 있고 술도 있고 같이 혼용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차와 술을 소통의 매개체로 그래서 이제 네. 일상의 차와 술 와. 그런 걸로 제가 이제 한번 어. 알리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 때 강의 중에 다식도 했었는데 네, 아까 그 다주는 물도 나오잖아요. 네, 사실 술이든 차든 가장 좋은 안주는 물이잖아요. 술 마시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물 마시고 그럴 차 수 바꿀 있죠. 때도 물 마시고 네. 그러는 건데 그러고 보면 술이든 차든 다 물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음료수인데. 그래서 네네 명산 네. 그 차가 좋은 차가 날 때는 네. 반드시 이제 좋은 물이 있어야 좋은 되는 물로 거고, 먹고. 술도 명주가 나온 데는 네. 좋은 물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그럼 거죠. 물을 먹지 네. 왜 술이나 차를 마실까요?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네, 엉뚱하시네요, 진짜. 네. 네, 그냥 실컷 약수 설명했는데. 딱 마시면 될 걸. 뭐 그 굳이- 약수가 네. 차가 되고 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차적으로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그 좋은 것들을. 그리고 그냥 물만 우리가 네. 물이 굉장히 맛있죠. 네. 우리가 뭐 할 때 시원한 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따뜻한 물이라든지 네. 그 물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차가 주는 역할, 네. 또 술이 주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또 엄청 또 큰 결국은 있지 않습니까? 다주론의 요점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차 좀 마셔라. 그렇죠. 그리고 차 마신 사람은 네. 차만 먹지 말고 술도 먹어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차 조사하러 돌아다니 보면 네, 그 녹차만 마신 분들을 많이 봤고요. 네, 또 제다인들은 자기 차만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좀 커피는 안 먹어봤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도 커피는 안 좋아하지만 네, 다양한 음료도 많이 먹어보고 네. 다른 사람이 만든 녹차도 많이 먹고 이렇게 네. 먹어보면서 저도 열린 마음으로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네. 벗어나서 차도 먹고 물도 먹고 뭐 다른 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차별 없는 차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 위해서 이런 그 차와 술 이야기가 참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그 중국에서 계시는 분이 유튜버가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중국어도 같아서 중국에서 보내는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네. 그분이 말하냐면 우리나라에는 녹차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네. 차를 마시는 사람인데 보이차만 마시는 사람이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차는 녹차와 보이차 말고도 다양한 차가 그쵸.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것만 고집하지 말고 네. 다양한 차를 기호품으로 마셨으면 그쵸.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고집하다 보면 그래서 막 가격도 너무 비싼 차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오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차를 네. 가리는 사람은 사람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차와 술도 네. 술도 적당하게 네. 네 그렇게 하고 차도 어떤 선에서 근데 뭔가를 내가 기호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 네. 그 다음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호가 네. 되는 거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내가 조금 내 스스로를 잘 운영을 하고 네.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 스스로, 앞으로 네. 선생님께 찾아가서 다주론을 배우려면
네. 요새 새롭게 뭐 하시는 거 있다면서요? 과천인가? 네. 제 이제 연구소를 하나 제가 조그맣게 마련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차도 네. 마실 수 있고 네. 술도 빚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름이 다양하게 뭐죠? 어딘지 재밌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아니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할 계제는 아닙니다.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인터넷 막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네. 마지막 끝맺음 한번 하시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많이 막힌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라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역병이 돌면서 서로 내가 안 움직이는 게 나를 돕고 또 남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네. 얼른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게 빨리 잘 지나서 소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할 때 최고의 매체인 차와수를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네. 열린 사회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차를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술까지 잘하시고 직접 술을 빚으세요. 차도 직접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소통의 마술사로 등장하신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차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또 차술을 보면서 또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드디어 이제 차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차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햇 녹차입니다. 햇 녹차고요, 우전이고요. 우리 스승님께서 네. 보내신 음,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차입니다. 차 겉옆도 너무 맑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면서 좀 설명 좀 네네. 해주세요. 네. 일단 다관을 한번 깨끗이 씻어 놓은 거지만 네. 한번 잔을 예열도 할 겸 다관도 씻어낼 겸 해서 먼저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다와 탕법에 의해서 차에 우리가 그 성질을 많이 없앤다 그러잖아요. 네, 그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찬 성질, 네. 차가 갖고 있는 성질. 근데 이제 어떤 차는 직투를 해서 뜨거운 네. 물을 바로 해도 되고 네. 또 어떤 차는 네. 이만큼 사람이 딸 때 네. 얼마나 힘을 들여서 따야 되는지. 잎 하나하나 작은 잎을 네, 따서 또 만들 때 네. 잎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큰 잎이. 그래서 조그맣게.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저기 세차를 중국차, 보이차 같은 경우는 막 2번, 3번 하잖아요. 네. 근데 녹차는 세차 못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한 잎 한 잎이 소중하고 아까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임건택 감독이 녹차의 중력이라는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죠. 지금. 네네, 기다리는 시간. 네, 그거를 정성일 평론가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뜨거운 물을 한풀 수구를 쓰지 않았지만 한 소끔 나간 거죠. 네. 뜨거운 온기가. 네네. 그래서 옛날에 이 햇 녹차를 그렇게 선비들이 기다렸잖아요. 걸명시를 쓰고. 맞아요. 차를 다오. 기다리고 네. 마시고 싶어요. 네. 차가 언제 나올까. 그러니까 유사일에 지금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황제, 우리나라 왕들보다도 네, 더 네. 맛있는 차를 마시고 있다.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 같아요. 맞죠? 황제들보다도 왕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시는 차가 훨씬 맛있고 고퀄리티의 예, 그럼요. 최고의 차를 마시고 보관 있는 기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네. 거름망도 안 쓰고 이게 뭐 먹어도 되는. 그리고 수구를 안 쓰니까 수구를 안 쓸 때는 차 농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의 뜻은 네, 맛있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를 그렇죠. 네, 네네. 맞추시는 과정이시죠. 네네. 이 홍차에서는 뭐 골든 드립, 뭐 베스트 드립, 뭐 그렇게 말하죠. 네.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너무 예쁜 다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일단 차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녹차의 매력은 맑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색을 보고. 어우, 네. 그 여린 향그러움이 입안에 정말 꽉 차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놓고 맛있다고 그럼 지금 말을 조심을 하고 있는데 아미노산 단맛이 예. 덩어리가 지금 있는 것 같지 아주 않습니까? 달콤한 네. 그 향이 입안에 꽉 차서 목을 이렇게 스며들면서 온 몸 안에서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이 네. 너무 좋은. 행복합니다. 예. 이 차는 네. 한 번만 딱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번 네. 우려 마시고 향을 좀 한번. 네. 다관의 뚜껑에 향을 한번. 또 이 뚜껑에 머금고 있는 향도 네. 싱그럽고 너무 좋은데요. 아유, 이거. 다식도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아, 저는 행복했어요. 지금 이 다식을 만든 친구가 젊은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의 다식을 하고, 저 다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찻자리를 가보면 다식이 정말 소홀하지 않아요. 정말 영양식으로 네. 아주 좋은 다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좀 빨리 좀 힘을 내서 네. 한번 해보려고요. 다식을 이제 네네. 신경 많이 쓰셔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막 예쁘고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손이 크고 그래서 잘 못하고요. 맛있게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 맛있는 좋고 게 중요하죠.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이거. 거. 네. 기대하겠습니다. 음. 젊은 친구들이 네. 요즘 이제 한국 차나 이런 다식이나 이런 관심 갖고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서 너무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자리를 앉아서 하는데 원래 차 맛은 둘째 맛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오늘 선생님. 이게 제가 했던. 근데 첫 맛이 너무 강렬해서 또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나름대로의 다른 매력이 있겠죠. 자, 또 천년학이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 또 학의 어떤 고고하고 맑은 느낌하고 녹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준비한 또 술은 어떤 술이에요, 선생님? 그 양은 주전자에 네. 콸콸콸 따른 막걸리를 하고 싶었으나 네. 천년학의 그 송화와 예. 송화를 생각하고 그 백사 영감이 임종시 때 했던 네. 청주를 제가 맑은 술이요? 네, 맑은 걸. 그 맑은 술하고 가깝습니다. 이 녹차하고 빛깔이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술 약간 다릅니다. 황금, 예, 등황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근데 그 술도 시간에 따라 다르고 네.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요? 네네. 그럼 그 다른 맛을 또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술, 청주라고 청주예요. 하셨죠? 네. 그러면 이 청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맑아서 청주고요. 네. 흐리면 탁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숨곡주를 그 아래를 가라앉히고 네네. 위에 뜨는 그 청주만을 쓰고 네. 주로 이제 그 양이나 뭐 이런 면에서 귀하게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제주를 쓴다거나 아주 귀하신 분 대접할 때 쓰는 겁니다. 아까 그 백사 네. 영감의 고이연 네. 헌주로 나온 술입니다. 그 술과 이 술이 똑같은 술이죠? 네, 같은 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잔이 차 마셨던 그 잔하고 좀 생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잔이 찻잔, 술잔 구분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차에서도 우리가 어울리는 찻잔이 네.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제 술에도 네. 그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서 술잔의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소주잔 생각하세요. 소주잔은 좀 작죠? 네. 네. 소주잔하고 위스키잔하고 네. 막걸리잔하고
그래서 막걸리는 철철 넘쳐서 11부. 네. 그다음에 맥주는 10보. 근데 네. 크기가 다 있는 게 그 안에 알코올 지수를 맞추는 거예요. 알코올 퍼센트를. 네. 그렇게 해서 잔이 나온다고 들었고, 네. 저는 이제 집에서 저는 이제 그 음식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술잔과 찻잔을 이제 술잔을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약간 굽이 있는 잔이 네. 좀 품격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이거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 네. 그러면 술을 받을 때 알겠습니다. 특별한 뭐 주도랄까, 뭐 예의랄까, 뭐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그냥 항상 뭔가 음식에 대한 감사함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 근데 네. 우리나라는 특히 주도가 굉장히 있죠. 뭐 어른 앞에 술을 마실 때는 옆으로 돌려서 마시고 두 손으로 받고 뭐 아주 정중하게 받고 네. 뭐 하는 정도. 뭐 예의를 갖춰서 네. 한다 뭐 그 정도. 감사한 마음으로 네네.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시고 잘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이런 술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네. 네. 하나 따라 드릴까요? 네네. 이술잔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찻잔은 뜨거우니까 절대 받질 않잖아요. 네, 이건 지금 술잔 위에 있으니까 하는데 술은 어때요? 보통은 이렇게 손으로 잡은 받죠. 상태에서 네네네, 받죠. 네네. 저도 한 잔. 제가 너무 철철 또 넘치게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깔이 너무 맑고 고운 것 같아요. 술향이 납니다. 네. 건배를 해야 되나요? 네. 건배는 건배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건배. 예. 매화 건배로 갑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향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부드럽고 향그러운데 주로 들어가는 주재료가 곡식이잖아요. 순곡주. 그래서 이제 예. 근데 되게 새콤하면서 그럼요. 뭐 달콤하면서 그러니까 저기죠. 과일 향도 나고 네, 꽃향도 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게 아주 잘 된 술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빚으신 거. 네. 차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신비로운 것이 찻잎과 그 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과일향, 꽃향 이런 것들이 나는지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네. 그게 발효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사람이 하는 거, 발효라는 거, 자연적인 걸 숙성한다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또 기다림, 네. 시간과의 기다림,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사람의 마음, 정성. 네네. 굉장히 술에서 필요한 게 아까 제가 순곡주라는 게 쌀하고 그 다음 누룩하고 네. 그 다음에 물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기다림. 오늘 굉장히 기다림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 네네. 배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녹차를 표현했을 때 그 감독들이 그렇게 말한 거고, 거기에 온도가 맞아야 돼요. 술을 빚을 때. 그 식히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 온도를 기다려야 되고 또 술을 익을 때도 온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술을 만들 때는 굉장히 그 발효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하는 기 때문에 청결해야 돼요. 청결, 그 다음에 정성. 그래서 6대 요소라고 그럽니다. 요소가 또 있었네요. 네. 제가 이번에 양조 과정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과정, 기다림, 중요한 요소들. 그렇죠. 원료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과정의 그 정성, 청결.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그렇죠.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 빚을 때마다 매번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려운데요?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준비를 할 때는 한 번에 하나를 못 합니다. 혹시 그거 하나만 믿고 있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술 맛이 아주 좋은 데는 다 그런 그렇죠. 모든 것이 블렌딩에 또 묘미가 있는 네, 거고. 네네. 자, 차 맛도 너무 좋고요. 술 맛도 너무 좋네요. 정말 차와 술은 이 시대의 그 풍미의 어떤 최고의 최고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화로 보는 차의 맛
또 술의 맛 홍서진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요구에 얼마만큼 많이 맞춰서 포커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다면 작고 또 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맛, 술맛, 그리고 오늘 소리의 맛도 듣고요. 다양한 맛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와 그리고 차 등등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